경매 공부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한 번도 낙찰받지 못한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직장인 같은 경우는 연차를 쓰시고 입찰을 하러 가실 텐데요. 계속 폐찰만 한다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는데요. 낙찰이 안 되니까 재미없어 이러고 경매를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시고, 낙찰을 받으려고 입찰 가격을 높였다가 결국에 시세껏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 두 가지 케이스 모두 결국 경매를 안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요즘 경매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낙찰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매 공부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낙찰을 한 건도 못 받는다면 결국엔 헛공부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좋은 가격에 쉽게 낙찰받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마 계속 폐찰하셨던 분들도 낙찰받을 확률이 조금은 올라갈 거예요. 저도 계속 폐찰만 하다가 이 방법을 적용하고 났더니 2건 연속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먼저 입찰 과정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 볼게요. 어떤 집이 경매로 나오면 사람들이 나 얼마에 살게요 하고 입찰을 합니다. 이때 법원은 가장 높게 가격을 쓴 사람에게 그 집을 팔죠. 이렇게 아주 간단한 과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빨리 낙찰을 받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단독 입찰을 노린다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아무도 입찰을 안 하고 나 혼자 입찰을 한다면 당연히 낙찰자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단독 입찰이라고 하면 여러분 걱정되시죠? 혹시 내가 너무 비싸게 썼나? 또는 권리 분석을 잘못했나? 사람들이 입찰 안 한다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 입찰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물건이다? 그건 아닙니다. 특이하게도 부동산 경매는 좋은 물건이지만 입찰자가 많아질수록 좋은 물건이 아니게 됩니다. 경쟁자가 많아지면서 낙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경매라는 툴이 뭐예요? 경매는 시세보다 싸게 사는 방법이죠. 그래서 경매의 무조건적인 목표는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겁니다. 하지만 경쟁자가 많으면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시세보다 싸게 살 확률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낙찰 가격이 점점 높아지면 좋았던 물건도 안 좋은 물건이 될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쉽고 간단한 물건들에서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낙찰이 너무 안 되니까 입찰 가격을 좀 높게 써야겠다. 싼 가격에 사서 수익을 내야겠다가 아니라 어떻게든 낙찰을 한번 받아봐야겠다 라고 목표를 두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본질을 잃은 거예요. 이건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그렇게 높게 써서 결국에는 낙찰을 받거든요. 근데 낙찰을 받을 때는 기분이 좋은데 그날 저녁에 가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럴 거면 내가 왜 경매로 샀지? 이럴 거면 부동산 가서 살 수 있는 돈인데, 그렇게 결국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나도 시간 날리고 돈도 날리고 같이 입찰에 참여한 경쟁자들도 시간만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입찰할 때 이 수치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합니다. 바로 조회수인데요. 경매정보지에 보시면 경매 물건의 조회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여러 개의 입찰을 해야 된다면 그 중에서도 조회수가 가장 낮은 것에 입찰을 하죠. 그렇게 조회수가 낮은 물건에 입찰을 하면 입찰 경쟁이 훨씬 덜하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는 입찰 경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단독 입찰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쉽게 낙찰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단독으로 낙찰받는 꿀팁을 하나만 더 드리면 이런 경우인데요. 감정가가 6억인 경매 물건이 있습니다. 5건이나 유찰돼서 결국 최저 가격이 1억이 되는데요. 그런데 최저 가격이 1억일 때 낙찰된 가격은 무려 4억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6차 최저 가격이 1억일 때가 아니라 5차에 낙찰을 받았으면 어떻게 됐던 걸까요? 6차에서는 4억에 낙찰이 됐는데 5차에서는 1억 4,500만 원에 나 혼자 아주 쉽게 사는 겁니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단독 입찰로 쉽게 낙찰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조금 더 싸게 사겠다고 기다리면 결국에는 가격이 너무 내려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결국에는 입찰 경쟁이 많아지고 결국엔 입찰 가격 또한 맞춰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물건은 6차에 18명이나 입찰을 하면서 4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접니다. 이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에 낙찰이 됐지만 만약에 우리가 2차에 최저가에 단독 입찰을 했다면 현재 낙찰자가 낙찰을 받는 금액보다 5천만 원이나 저렴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격은 더 낮아졌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 비싼 가격에 낙찰이 되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싸게 낙찰을 받는 건 물론 좋은 일인데요. 적절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싸게 받으려고 하다가 경쟁자들이 들어와서 결국엔 높은 금액으로 입찰을 해버리니까 적절한 타이밍을 딱 찾아서 입찰을 하는 거죠. 그때 조회수를 같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훨씬 더 적절한 타이밍에 좋은 가격에 입찰을 하면서도 쉽게 낙찰받을 수 있는 케이스들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적당한 수익률을 목표로 하시면 욕심 부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비교적 편하게 단독 입찰을 노려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싸게 입찰하는 걸까요? 특히 경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실수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입찰 당일에 생기는 실수로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고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열심히 물건을 분석하고 처음으로 경매법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와, 저 사람들 내 경매 물건 진짜 좋은 건데 다 알아보고 들어왔구나, 다 내 경쟁자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저 사람들이 다 내 경매 물건에 입찰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입찰을 좀 높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보면 단독 입찰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초보자분들이 실수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법원에 사람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법원에 온 사람들 전부 다 입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구경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행 연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경매 학원에서도 많이 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입찰하러 오시는 분들 절대 혼자 안 옵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들 꼭 같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입찰하는 건 10명인데 경매 법정에는 40명, 50명, 60명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야, 다 내 경쟁자야 라고 생각해서 입찰 가격을 결국 높여버리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시세권 낙찰받는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간단합니다. 전날에 입찰표를 작성해 가세요. 당일에는 긴장되고 사람도 많고 떨리다 보니까 냉정한 판단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입찰표를 작성하면서 입찰 가격을 결정을 하니까 너무 높게 써버리는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전날에 입찰표를 미리 작성해 놓으면 어때요? 난 여유롭고 편안한 상태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입찰 금액을 작성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높게 쓰는 문제가 안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에게는 추천드리는 게 전날에 미리 입찰표를 작성해서 입찰 당일에는 난 봉투만 내고 온다 생각하시는 게 가장 실수 없이 입찰을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 게요, 경매의 목적은 뭐예요? 경매의 목적은 낙찰받는 게 아니라 좋은 가격에 낙찰받아서 수익을 내는 게 경매의 목표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꾸준히 입찰을 하라라는 건데요, 이미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해보신 분들은 곧 알게 되시겠지만 한 방에 낙찰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난 초보자인데 한 방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빨리 다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어쩌면 가격을 너무 높게 썼을 수도 있고 권리 분석을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낙찰받는 게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 낙찰받는 것보다 내가 10번째 낙찰을 받으면 그만큼 많은 물건에 조사도 하고 임장도 하다 보니까 물건을 판단하는 실력도 많이 늘었을 거예요. 결국에 첫 번째 낙찰 받는 것보다 10번째에 더 좋은 물건을 더 좋은 가격에 낙찰받을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낙찰이 안 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내 기준을 가지고 꾸준히 입찰을 하시면서 낙찰자의 때를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계속 폐차를 하면 계속 폐차만 하니까 조금 힘 빠져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뭐라고 얘기를 듣냐면요, 뭔가 타이밍이 안 맞으면 네 게 아닌 거야 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그쵸? 제 게 아니었던 거죠 뭐. 여러분들도 낙찰이 안 됐다고 실망하거나 짜증내지 마시고 그냥 내 게 아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을 준비하시면 돼요. 너무 조급해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낙찰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조회수가 낮은 물건을 노리자, 두 번째는 적당한 시기에 단독 입찰을 노리자, 세 번째는 입찰표에는 미리 금액을 써가자, 네 번째는 꾸준히 시도해보자 였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낙찰만이 목표인 경매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꼭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